차기 총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순희 후보자가 총장 선임에 유력하다는 얘기까지 돌면서 대학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각 자치단체마다 미술관 설립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은 시립미술관 건립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광양 도립미술관은 규모 확대 여부를 놓고 시각차가 심합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당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주민 이주 대책 문제도 해결돼 이번 주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중단됐던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객 선사가 나서 자본금 확충과 카페리 구매를 통해 내년 초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술관 건립이 순천과 광양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 시립미술관 건립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광양에 들어설 도립미술관은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제습지센터로 일부 기능이 옮겨지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순천시는 애초 18억 원을 들여 이곳을 시립미술관으로 바꾸고 한국화가 조방원 화백의 유작 200여 점을 기증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생태관이 미술관으로 쓰이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조 화백의 유족 측이 기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미술관 기증 철회 의사를 통보해서 지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조방원 화백 측이 공식적으로 기증 의사를 철회할 경우 순천시의 시립미술관 추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립미술관을 유치한 광양시에선 미술관의 규모를 놓고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광양시는 애초 300억 원인 도립미술관 사업비를 전라남도와 협의해 500억 원으로 늘리고 미술관 부지 면적도 4,000제곱미터가 늘어난 12,000제곱미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고품격 미술관 또 세계적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늘어나는 미술관 규모에 비해 50억 원인 작품 구입비는 변함이 없어 의회를 중심으로 미술관 전시 작품의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물 크기보다 정말 좀 내실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작품을 갖다 놔서 광양시는 이에 대해 실시 설계와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미술관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대 차기 총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순희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대학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 외곽 조직인 담쟁이 포럼의 발기인 명단입니다. 전 현직 정관계 인사와 교수, 언론인 등 문 고문을 지지하는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순천대 정순광 교수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정 교수의 이 같은 정치 성향 때문에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되고도 임명 대상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정 교수 본인도 대학 측도 공식적인 발언은 아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언급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1순위 당선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 자치권을 둘러싼 반발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총장을 발령하려면 뭐하러 우리한테 총장 선거권을 주냐. 선거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건데. 총장 임용이 지연되면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 같은 총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순천대 교수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순천대 교수회는 오늘 결의문을 통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의결하지 않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1순위 후보자를 즉각 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또 총장 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세풍산단 조성을 위한 1단계 토지 보상이 90% 이상 마무리된 데 이어 난항을 거듭해온 주민 이주 대책 문제도 해결돼 합의서 작성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보상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오는 2016년 말까지 광양읍 세풍리 일대 60만 제곱미터 부지 산업단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중흥과 삼동지구를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까지 중흥과 삼동지구 41만 6천 제곱미터 부지를 여수산단 연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해당 토지 보상 감정평가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산단 개발에 34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해당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을 마치는 대로 빠르면 내년 5월쯤 부지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며칠 전 발생했던 어선 전복 사고에서 여러 척이 함께 움직이는 선단조업의 중요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선단조업이 과거에는 의무였는데요. 지금은 어선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고 초기 대응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한 척이 오른쪽으로 기운 채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기 전까지 함께 선단조업에 나섰던 어선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고 15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 1마일 거리로 항해하는 도중에 안 나올게 그걸 경화를 7개 그거 제가 잡혀갖고 있더라고요. 선단조업의 최대 강점은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어선이 물에 잠겨 통신 장비가 문제 생겨도 인근 어선들에 의해 육지의 상황 전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2척 이상으로 선단을 꾸려 어선끼리 서로 보이는 해상에서 조업하도록 강제했지만 통신 장비가 널리 보급된 뒤 폐지됐습니다. 목포와 영광, 진도, 완도 등 서남해 항구에서 요즘 출항하는 어선은 하루 500여 척. 줄잡아 30에서 40%는 단독 조업에 나서고 있고 선단 조업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내가 편할 때 조업을 나가고 또 입항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그 업종에 봐서는 그 의장, 자기들이 그 의장 때문에. 올해 발생한 어선 사고는 표류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300건 이상. 사고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선단 조업을 권유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어업 당국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국립공원 향일암 지키기 여수시민위원회가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과 관련해 국민위원회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향일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최근 국민위원회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 생활관을 짓지 말라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지역민이 뽑는 대표를 무시하고 시민 스스로 구성한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주민과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명쾌한 해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사건 67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행사에서 유족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순 사건 여수유족회는 오늘 합동위령제와 추도식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대했던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고 지역 차원의 관련 조례안은 1년 가까이 여수시의회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관련 추모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며 주철현 여수시장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여수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각각 순천과 구례에서 여순 사건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광양 일본 간 카페리 운항이 4년째 중단된 가운데 새로운 운영선사가 나서 내년 초 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 측은 최근 지난 2012년 1월 여객선사의 운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를 내년 2월 취항시키기 위해 두 곳의 중견기업으로부터 36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라인 측은 현재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운항면허를 받은 상황에서 이달 안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여객정원 700명과
컨테이너 화물 300TU 적재 용량의 새로운 2만 톤급 카페리 구매가 완료되면 재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가 44년 만에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수용자 1,800여 명이 이동하는 대규모 이사에 경찰과 군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재소자들을 싣고 나오는 이송버스 앞뒤로 순찰차와 형사 기동대 차량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철통 경호 속에 1,800여 명의 재소자들은 오전 4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7km 떨어진 새 교도소로 이사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군부대까지 나섰고 버스에는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한 교도관이 5명씩 함께 탑승했습니다. 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호송 도주라든지 또는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수송작전은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44년의 문흥동 시대를 마감한 광주교도소는 삼각동에 새로운 터를 잡았습니다. 2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21개 동 규모로 재소자 1,900명과 직원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700여 개 수용실의 62%가 1인실, 다인실은 3인실과 5인실로 줄여 재소자들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끝나고 나면 5.18 사적지인 현 교도소 부지에는 민주인권평화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기업사랑 홍보 주간을 맞아 기업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오늘부터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여수 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늘부터 일주일간 석창 사거리 일대 등 관내 주요 도로에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회사기를 개항합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기업인과 근로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남 경기장과 이순신 광장에서 직장인 야구대회, 한마음 걷기대회 등이 열리고 박람회장에서는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이번 주 동안 광양만권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광양항과 항만공사를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해 광양항을 둘러보고 항만 관리 안내선을 탑승하는 사회공헌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출범 당시 막대한 부채로 사회공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영이 점차 정상화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광양시 중마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3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9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리 매장의 구조와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50초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으로 훔친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다 사기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와 공무원 7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에 있는 임시막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가 지난 17일 강원도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여자 유도 종목에서 4개의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지정 선수가 여자 무제한급과 70kg 이하급에서, 최윤지 선수는 78kg 이하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오정빈 선수는 52kg 이하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낭만버스커 공연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순신 광장에서 펼쳐진 낭만버스커 공연에 880여 팀의 버스커들이 참여해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여수시는 감미로운 연주와 흥겨운 노래로 매 주말 낭만버스커 공연팀들이
올해 1,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도 좀 더 새롭고 흥미로운 버스커 공연을 연출할 뜻을 밝혔습니다.